마을의 1년살이 2탄 시작합니다. 2월에서 9월까지 씨를 뿌리고 거두기. 가로로 해야지. 깜빡했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면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해요. 먼저 2월에는 봄 보리를 심고 가꾸는 밭일부터 시작하지요. 3월부터는 논일을 시작하며 점점 더 바빠집니다. 논 밭일뿐만 아니라 길쌈을 위해 뽕나무를 가꾸고 누에를 치는 일도 틈틈이 하고 목화밭도 가꿔야 했지요. 고된 농사일이지만 나중에 맛보게 될 수확의 기쁨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요. 수확의 기쁨을 표정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러다 8월이 되어 곡식이 여물면 한 해 농사가 결실을 맺습니다. 9월에 벼 베기까지 끝나고 나면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합니다. 농사를 시작하면 신명나는 풍물놀이를 합니다.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해요. 음력 2월이 되면 봄 기운이 가득해요. 2월에는 경칩이라는 절기가 들어있는데 경칩 무렵이면 겨울잠을 자던 누가 깨어나지? 개구리. 아, 개구리. 개구리와 벌레들이 봄이 오는 소리에 놀라서 깨어난다고 하지요. 그러나 꽃샘 바람이 불면 날씨는 여전히 겨울같이 차가워요. 지금도 4월인데 너무 추워. 춘분이 지나면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하지요. 2월에 하는 농사일로는 보리가리, 목화밭가리, 담배씨 심기, 과실나무나 뽕나무 옮겨 심기 등이 있어요. 춘분 즈음에는 봄보리와 밀을 심어요. 이때 심은 봄보리는 초여름에 수확하지요. 엄마 출근하다가 봄보리를 논에서 봤는데 이거 한번 찍어봐야겠다. 요즘에 상대교 지나면 거기 봄보리가 자라고 있는 게 있어. 초록. 저번에 초록색 그거 뭐야 물어봤잖아. 그게 봄보리야. 관찰사가 근무하던 전국 가명에서는 이때부터 농사일을 돕기 위해 츠구기를 설치하고 비가 얼마나 오는지 쟀습니다. 하루 2끼에서 하루 3끼로. 원래는 하루 2끼를 먹는 것이 전통이에요. 우리 전통을 따라야겠어. 어떻게 생각해? 전통을 따라. 왜 그러는 겁니까? 케이크 먹으면 그러다가 해가 길어지고 농사일이 많아지면 쉽게 배가 고파지므로 2끼에 간단히 점심을 더해서 3끼를 먹었어요. 보통 낮이 길어지는 춘분부터 다시 낮이 짧아지는 추분까지 3끼를 먹어요. 그러나 이때가 아니더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루 3끼에다 새참까지 먹기도 했지요. 하루 3끼에 새참도 먹는데. 케이크를 먹으면 어떨까요? 아, 농촌에는 케이크가 없지요. 아, 일을 많이 하는 2월부터 9월까지는 하루 3끼를 먹는데. 게다가 새참도 먹는데. 새참이 뭐지요? 간식! 새참은 간식. 하루 2끼 먹는다 그래서 울던 이준서입니다. 바람신을 달래는 영등맞이.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건데? 알아, 나 알아. 뭘 알아? 아니, 안다고. 이건 뭔데? 노래장면. 뭔데요? 살 때 배웠어. 뭔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건 필요 없어요. 바람을 다스리는 신을 영등할머니 또는 영동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영등맞이는 영등할머니가 바람을 몰고 하늘에서 내려와 땅 위에 머무는 동안 정성껏 대접하여 바람 때문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비는 행사예요. 영등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2월 초하루부터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2월 15일 또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일꾼들을 위로하는 노비일 2월 1일.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 힘들게 일할 젊은 일꾼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인이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해요.
일꾼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풍물을 올리며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기는데 이날을 노비일, 머슴날 또는 일꾼날이라고 합니다. 나이떡. 정월대보름에는 떡을 먹어. 정월대보름에 세운 볕가리대를 허물면서 벼 이삭을 내려 떡을 만들어요. 일꾼들에게 나이수대로 먹여서 나이떡이라고 합니다. 나는 42개를 먹겠네. 이준서는 11개만 먹겠네. 이정현은 9개만 먹겠네. 속상하겠네. 나는 둘의 신고식. 새로 둘에 들어가려는 청년은 사람들 앞에서 커다란 들도를 들어 보여야 했어요. 선배들에게 술을 한턱 내기도 했지요. 논가리를 시작해요. 이제 3월입니다. 음력 3월이면 산과 들에 온갖 꽃이 피어나고 마른 나뭇가지에도 새싹이 돋기 시작해요. 3월에 드는 절기로는 청명과 고구가 있어요. 청명은 하늘이 차츰차츰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청명이 지나 날이 더욱 풀리고 화창해지면 벼농사를 준비하여 논가리를 시작합니다. 쟁기로 논을 갈아엎고 썰애로 논을 평평하게 골라요. 논가리가 끝날 무렵 매는 벽실을 물에 담가 튼튼한 벽실을 골라냅니다. 요즘 우리 마을에는 벽실을 물에 담가 벽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봄에 있답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 무렵에는 벼농사에 때 맞추어 비가 내려요. 봄비를 맞고 온갖 곡식이 윤택하게 잘 자라지요. 또 보리밭을 메고 콩이나 밭, 팥, 조와 들깨 등을 심어요. 틈을 내어 뽕밭을 가꾸고 과실나무에 젖붙이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삼진날 3월 3일.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삼진날은 양의 의미를 지닌 홀수가 2번 겹친 명절이에요. 삼진날 즈음이면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아 나들이 하기에 좋았지요. 그래서 부녀자들은 3, 4, 5 모여서 꽃놀이를 갔습니다. 여자들에게 삼진날은 1년 중 가장 즐거운 날이었어요. 우리도 봄에 꽃놀이 갔다 왔지? 응. 꽃싸움. 갖가지 색의 꽃을 뜯어서 그 수의 많고 적음으로 승부를 가리거나 꽃수를 맞걸어 당기다가 먼저 끊어지는 쪽이 지는 놀이예요. 꽃다림. 진달래꽃을 따서 전을 붙이거나 떡에 넣어 먹는 놀이예요. 화전놀이라고도 하지요. 신앙사원에서 해먹었어요. 맞아, 작년에 해먹었지. 유치원에서도 응. 요리 수업할 때 했고요. 맞아요. 근데 엄마 친구는 진달래랑 철쭉이랑 헷갈려서 철쭉 화전을 해먹었대요. 먹어도 돼? 안 돼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 멀쩡한가 봐요. 농사일이 바빠져요. 음력 4월 초에는 입하가 들어요. 입춘이 봄의 시작이듯이 입하는 여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입하 때 하늘이 맑으면 크게 가문다는 속담이 있어요. 모내기철이 다가올 때 가뭄은 농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지요. 중순 이후에는 소만이 듭니다. 소만은 만물이 점차 성장하여 가득 찬다는 뜻이에요.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농촌에서는 아주 바빠져요. 이때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엄마가 싫어하는 풀들도 한창 자라나는 때라 밭을 매는 일이 중요합니다. 엄마 풀 밭에서 맨 풀은 거름으로 만들기도 하지요. 풀을 뽑아야 하잖아. 준서가 풀 빼먹는 거 도와줘. 걸음. 응? 뭐야, 그러기야? 알았어. 안돼. 풀을 뽑은 무게대로 밥에 무게를 줘야겠다. 밥에서 맨 풀은 거름으로 만들기도 하고 모내기를 하기 전에는 모짜리를 만들어서 벽실을 뿌리고 모를 키우지요. 우리 지나가다 모내기 모짜리 만드는 거 있으면 그것도 찍어야겠다. 등불을 켜고 노는 초파일. 동물들 기린, 책 강아지, 읽을 건데? 돼지, 소리는 하지 마.
코끼리. 초파일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입니다. 토끼. 이날 밤에는 집집마다 장대를 세우고 등불을 달아요. 아이들은 종이로 만든 깃발과 물고기 껍질로 만든 북을 들고 떼를 지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등불을 만들 재료를 구합니다. 잘 사는 집에서는 색을 칠한 큰 시렁에 등불을 총총히 걸어두었어요. 밤이 되면 마치 하늘에 별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장관을 이뤘지요. 불놀이. 저녁이 되면 종이로 싼 숯가루를 줄에다 쭉 달아놓고 불을 붙이는 줄불이나 화약을 장난감총에 넣고 터트리는 딱총으로 불놀이를 했어요. 이런 놀이는 처음 봤네. 좀. 드디어! 잠깐만. 5월이 아닌데? 4월. 아하, 이게 4월이었구나. 이제 5월. 5월이 되려면 한 열흘 남았어. 아니, 열흘도 안 남았다. 한 7일 남았다. 5월에는 보리를 베고 모내기를 해요. 어린이날. 음력 5월에는 망종이 듭니다. 망종에는 보리도 베고 모내기도 해야 하므로 발등에 오줌 싼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1년 중 가장 바쁜 때입니다. 망종 다음에 드는 절기인 하지는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인데 이 무렵에 장마가 시작돼요. 보리가 익어 밭에 누런 빛이 가득하면 보리를 베고 잘 거두어 타작을 해요. 보리 타작이 끝나면 곧이어 모내기에 들어갑니다. 모내기란 미리 못자리에서 키운 모를 논으로 옮겨 심는 일을 말해요. 모내기는 논에 물이 충분해야 할 수 있는데 하지가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아 모를 심지 못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럼 먹을 쌀이 없어지겠지요. 옛날에는 보리타작. 엄마도 보리가 황금색으로 익는 장면을 너무 좋아해. 그것도 찍어야겠다. 어제는 지구의 날이었어요. 세상에 불을 끄는 날이요. 그래서 우리 10분 동안 불 껐지요. 저녁 8시에. 네. 보릿고개. 보릿고개 들어봤어요? 뭔데? 들어만 봤어. 모르겠지. 4월이 되면 들어만 봤. 대부분의 집들이 먹을거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을에 수확한 쌀은 이미 다 먹어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겼어요. 5월 들어 보리타작을 끝내고 나면 당분간 먹을거리 걱정을 덜 수 있었답니다. 5월의 추수감사절 단오. 추석이 벼의 수확을 축하하는 추수감사절이라면 단오는 보리의 수확을 축하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단오는 홀수이자 완전한 숫자로 여겼던 5가 2번 겹쳐서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생각했어요. 모내기가 끝난 뒤 잠시 숨을 고르며 힘든 농사일을 대비하는 날이기도 했지요. 이날은 단오떡을 먹어요. 단오를 수린날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는 수레를 뜻하는 말로 이날 쑥이나 수리치를 맵쌀가루와 섞어 반죽해서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만들어요. 쑥떡이네 이거. 수레바퀴 모양의 쑥떡.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단오날 대추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끼우거나 가지를 쳐내면 열매가 많이 달린다고 해요. 우리 해볼까 이거? 그래. 단오 부채 선물하기. 조선시대에는 단오의 공조에서 부채를 만들어 왕에게 바쳤어요. 그러면 왕은 그 부채를 신하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단오가 지나면 곧 여름이 되어 더위가 시작되기에 단오 알아. 미리 부채를 선물한 것이에요. 단오 뭐예요? 단오 그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응. 부채 응. 사람끼리 응.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 단오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래. 입고 보리의 수확을 축하하는 추수감사절. 단오 치장. 단오날 아이들은 창포물로 세수하고 여자들은 머리를 감아요. 그네 맞아. 배웠어. 또 창포 뿌리를 깎아 만든 비녀를 머리에 꽂았어요. 그러면 액을 물리치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리고 단오의 하이라이트, 단오놀이. 따사로운 초여름 햇살 아래에서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하고 남자들은 씨름을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